네, 저희 다음으로 진영님 세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EKEVM과 사실과 오해에 대해서 스크롤의 디자인과 설계의 관점에서 본 GK-EVM에 대해서 박진영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요. 네. 이제 뭐 원래 이제 이런 컨셉을 해보려고 했다가 저도 잘 몰라가지고 네. 그냥 이제 어떤 스크롤의 디자인과 설계를 쭉 약간 좀 제가 이해한 바를 좀 말씀드리려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GK EVM에 대해서 그 어저께 이제 희진님이 기본적으로 이제 세션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었는데 그때 이제 그 했던 내용들을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크롤 팀이 어떻게 좀 디자인이랑 구현 설계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뭐 이해하고 있는 바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크롤의 프리 알파 테스트넷이 뭐 어떻게 지금 동작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Q&A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GK EVM에 대한 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장표는 이제 어저께 그 희진님께서 보여줬던 그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이제 뭐 바이트 코드 단계, 뭐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랭귀지 레벨에서의 단계, 뭐 하나는 뭐 툴킷의 단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네 가지의 단계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결국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가 이번에 보려고 하는 건 스크롤 팀에서의 그 GK EVM이고, 스크롤 팀의 GK EVM은 결국에는 바이트 코드 레벨에서의 어떤 실행을 보장하려고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크롤 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의 팀과 협업을 하는 그 같은 GK EVM 엔진을 개발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스크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L2에서 이제 그 GK EVM을 돌리려고 하고 있고, 이제 GK EVM을 L2에서 돌리니까 이제 스크롤 팀이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거고, EF 팀 쪽에서는 이제 스크롤 팀에서는 이제 진행하고 있는 L2 엔진들을 함께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스타크웨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GK EVM의 다양한 엔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측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스크롤 팀이랑 이제 이더리움 자체에서 네이티브하게 돌아가는 GK EVM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OP 코드를 별도로 수정하지 않고, 혹은 이제 OP 코드의 수정을 최소한으로 뭐 이제 기본적인 뭐 객각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걸 뭐 포세이돈 함수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로스 16이나 아니면 플론키시한 어떤 함수들을 사용한다든지 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뭐 몇 가지들의 제약 조건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네이티브의 OP 코드를 기본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Proof of Native EVM이라고 부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바이트 코드 레벨에서 EV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탈릭의 어떤 구분상으로는 뭐 GK 어플라이 GKP 팀이나 이제 스크롤 팀의 구현인데 그냥 이제 같은 거라고 해서 보시면 되고, 만약 이제 OP 코드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제 내가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GK 싱크나 아니면 폴리곤의 헤르메트나 이제 이런 류의 접근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뭐 바이트 코드를 OP 코드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구현하는 게 쉽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나크의 프루프를 만들 때 어저께도 뭐 주다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엔 프라임 필드 안에서 주로 동작을 하는데, 그 프라임 필드 안에서 우리가 이제 레인지 체크가 들어가잖아요. 레인지 체크가 들어갈 때 이제 컨스트레인츠에 대한 프루프 사이즈가 100배 이상 크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이거는 캣각 256 함수를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고,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EVM 스텝 하나하나당 우리가 이제 100배 이상의 내가 오버헤드를 주게 되면 사실상 뭐 연산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캣각 256은 뭐 포세이돈보다 이제 어떤 그 유의미한 어떤 한 1000배 정도의 어떤 프루프 사이즈에 대한 오버헤드가 들어가고, 그럼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뭐 함수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어떤 그 OP 코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OP 코드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타입 1, 2 이렇게 나눴는데, 비탈릭은 이제 타입 2가 이제 fully EVM 이퀄벌런트고, 그래서 이제 스크롤 팀이 이걸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거 비탈릭이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크롤 팀이 하려는 건 첫 번째는 이제 크립토그래픽 어큐뮬레이터를 위한 서킷을 별도로 디자인을 해야 한다. 그래서 design a circuit for some cryptographic accumulator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크립토그래픽 어큐뮬레이터, 그러니까 뭐 해시 함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뭐 스토리지를 제대로 잘 이제 읽었는지, 혹은 이제 우리가 제대로 어떤 바이트 코드를 우리가 이제 코렉트하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있는 컨트랙트에서 그 컨트랙트의 특정한 메소드가 사용하는 어떤 우리가 OP 코드라는 게 있을 때 이제 OP 코드에 어떤 딸려 있는 바이트 코드를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다 이제 로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킷 우리가 만든 서킷들이 있는데 그럼 그 서킷이 실제로 어떤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OP 코드들의 어떤 순서들에 따라서 우리가 바이트 코드에 어떤 정확히 링크를 했느냐를 이제 보는 것들을 또 이제 서킷을 디자인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스크롤 팀이 가져야 되는 어떤 의무 중 하나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OP 코드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킷을 짜겠다고 했으면 결국 OP 코드에 대해서 서킷을 짜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OP 코드 하나당 에드드 뭐 예를 들어서 에드드 OP 코드 하나당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제 테이블로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결국 그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룩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각각의 OP 코드에 대해서 이제 서킷을 디자인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킷은 결국에는 이제 뭐 제대로 읽었는지, 리드를 했는지, 이제 라이트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OP 코드에서 우리가 컴퓨테이션을 잘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각각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우리가 다 지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들이 스크롤 팀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GK EVM이나 간략한 소개를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모든 노드들은 EVM의 모든 트랜잭션들을 다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노드들이 이러한 역할을 결국 수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새로운 노드들이 추가가 될 때마다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동기화에 필요한 어떤 오버헤드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 오버헤드가 결국 높아지는 것이 실제로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뭐 GK EVM의 어떤 뭐 이런 이슈에서 어떻게 태클을 다운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뭐 결국엔 프루프 오브 밸리디티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어저께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결국 두 가지 프루프가 인트로듀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제 스테이트 프루프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OP 코드 뭐 OP 코드가 이제 그 뭐야 메모리 단에서나 아니면 스택 단에서 혹은 이제 상태 단에서 우리 정상적으로 이제 할당이 되었으면은 이제 뭐 실행이 되었는지 정확한 이제 어떤 그 뭐 로케이션에 대한 어떤 읽기와 쓰기 작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계산에 대한 검증은 EVM 프루프가 하고 스테이트 프루프는 어떤 임의의 프루버가 이제 어떠한 임의의 어떤 그 상태를 실행한 것들을 일기로 그냥 로케이션을 찍어서 그 이 안에 이제 EVM 프루프가 정확한지를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테이트 프루프가 어떤 그냥 특정한 OP 코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본다면은 그럼 런타임 안에서 이제 뭐냐 순서들에 따라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보고 싶으면 그게 이제 EVM 프루프예요. 그래서 EVM 프루프는 OP 코드의 유효성을 검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스테이트 프루프는 정확한 시점에서 어떤 특정한 값이 뭐 정확히 읽혔는지 이제 그걸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EVM 프루프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OP 코드가 실행이 됐을 때 그 실행된 OP 코드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됐는지를 검증하는 것에 대한 프루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테이트 프루프랑 그다음에 EVM 프루프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버스 매핑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버스 매핑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CPU와 메모리가 뭐 데이터를 우리가 주고받는데 우리가 이제 버스라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이제 CPU가 이제 메모리에 스토리지에 접근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관점으로 보는데 그럼 결국에 이 얘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스토리지를 잘 했느냐에 대한 로직과 특정한 어떤 스토리지에 뭐 담겨 있는 어떤 실행 조건을 정상적으로 잘 실행을 했느냐에 대한 로직을 두 개로 우리가 분리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스테이트 프루프와 이제 뭐죠 EVM 프루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프루프에서 정상적으로 어떤 저장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증명을 했다면 그럼 EVM 프루프 측에서는 이제 저장된 것들에 대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이제 이게 저장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 스테이트 프루프 이후에 이제 검증을 해야 할 텐데 그럼 이제 스테이트 프루프 측에서 이제 EVM 프루프가 만들어질 때 이제 스테이트 프루프를 사용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연산에 필요한 어떤 값들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직접 어떤 우리가 스토리지나 메모리나 스택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트 프루프를 한번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EVM 프루프를 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 프루프라고 하면은 버스 매핑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어떤 스테이트가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럼 스테이트 프루프는 이제 어떤 버스 매핑이라고 했던 일관성 혹은 이제 정확성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같은 뭐 매번 실행마다 우리가 같은 스테이트를 보고 있는지 뭐 같은 메모리의 값을 보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들이 스테이트 프루프라서 그럼 우리가 버스 매핑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값들을 우리가 정확히 불러오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거고 EVM 프루프는 이제 EVM OP 코드의 실행 자체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하는 건데 뭐 버스 매핑은 이전 상태를 읽고 그다음에 새로운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두 가지 과정들을 보는 거고 근데 그걸 볼 때 버스 매핑은 이제 어떤 이 스테이트 프로그램 만들어질 때 버스 매핑을 사용하는데 버스 매핑 어떤 피로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에 있는 값들을 이제 정확하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검증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매핑을 보면은 그 여기 보면 스트럭처 로그 레스라는 어떤 스트럭처가 이제
그 저기 코드가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PDF를 드릴 텐데 PDF 안에 이제 기터 코드가 있어요. 그 기터 코드를 가시면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EBM의 이제 어떤 그 엑세큐션 패스가 있어요. 엑세큐션 패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어떤 뭐 여기 맨 왼쪽에 보면은 이제 PC 값이랑 이제 OP 코드 값이랑 이제 스택 메모리 이렇게 있어서 각각의 OP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이제 어떤 위치들이 계속해서 변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변하는 값들을 이제 애널라이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엑세큐션 패스라고 하는데 각각의 이제 OP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의 어떤 실행되는 어떤 경로들이 있을 테고 그 경로들을 통해서 이 경로들이 이제 어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뭐 그 만들어졌느냐를 보는 건 EBM 프루프고 그럼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쨌든 그 메모리 그 다음 메모리에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원소들이 정상적으로 일단 저장이 되고 정상적으로 읽혔느냐를 보는 것들이 이제 버스 매핑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BM 엑세큐션 패스를 애널라이징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버스 매핑의 어떤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엑세큐션 패스가 정상적으로 뭐 이루어졌네라는 어떤 위트니스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 위트니스 데이터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버스 매핑을 사용해서 이제 스테이트 프루프가 나온다. 그것이 어떤 증명이다. 정상적으로 올바른 위치에 올바른 엑세큐션 패스를 우리가 이제 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 로그 레스 타입이 있는데 이 스트럭처 로그 레스 타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트랜지션들을 받았을 때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저기 뭐 PC 값, OP 값, 스택 값, 메모리 값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요. 네. 이런 식으로 뽑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장표대로 이제 키위 밸류 그다음에 이게 리드인지 라이트인지 그다음에 글로벌 카운터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뭐 노트는 이제 그냥 여기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키 밸류 뭐 리드 라이트 GC 이런 값으로 이제 한번 이게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준 거죠. 이 정리된 이 오른쪽이 이제 버스 매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이제 엑스큐션 트레이스인데 이제 이거를 버스 매핑으로 이제 아름답게 정리를 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뭐 키랑 메모리 어드레스, 뭐 글로벌 카운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브로핑을 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스테이트 프루프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는 버스 매핑은 엑스큐션 트레이스를 보고 이걸 정리한 어떤 매핑 형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들은 OP 코드의 트레이트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OP 코드 트레이트 안에는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그다음에 뭐 글로벌 카운터, 뭐 EBM 워드, 가스 인포, 그다음에 가스 코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각각의 어떤 뭐 스택이나 뭐 메모리나 아니면 OP 코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어떤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PC나 뭐 GC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뭐 32인트 정도 이게 가지고 있는 유니트 8 어레이로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이거는 이제 OP 코드 트레이트인데 OP 코드 트레이트는 이제 스택이나 메모리나 스토리지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OP 코드 트레이트를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한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OP 코드들 뭐 애드나 뭐 엠로드나 이런 OP 코드들은 이 트레이트를 이제 상도로 받아가지고 이제 구현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엑스큐션 스텝에 대한 벡터를 이제 리설트 값을 이제 뽑아내는데 이제 이 엑스큐션 스텝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뭐 다음 장표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된 것들이 있으니까 좀 이따 또 말씀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오른쪽에 이제 엠로드 OP 코드를 이제 구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엠로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바이트 코드를 우리가 이제 그 바이트 코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포인터 값을 그냥 우리가 직접 가져오는 형태가 이제 엠로드 OP 코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택에 뭐 특정한 오프셋의 밸류를 뽑아서 오프셋 밸류 중에서 뭐 오프셋부터 오프셋의 32바이트까지를 우리가 이제 메모리에서 뽑은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스택에 있는 마지막 포지션에 바이트를 이제 쓴다.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여기 이제 버스 매핑에서 이제 이건 이제 고랭 그 게스 고이더리움에서의 그 구현체인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트로 이제 어떻게 뭐 이것들에 대한 과정을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검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이제 코드를 작성한 것들이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OP 코드를 상속 받아가지고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 스크롤 팀 깃허브에 이게 많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이거 보시면 되는데 PDF에 이제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스테이트 프루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OP 코드들에 대한 버스 매핑을 만들고 그 버스 매핑을 통해서 스테이트 프루프가 만들어지고 스테이트 프루프가 만들어지면 이제 특정한 그 위치에서 실행 자체가 OP 코드 실행이 잘 되었느냐를 보는 게 EBM 프루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서킷인데 이제 이건 아까 스테이트 프루프가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리지나 메모리의 스택에 대한 변경 사항을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서대로 잘 처리되어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한 뭐 메모리나 스택이나 스토리지에 대한 이제 초기 값과 최종 값을 우리가 알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중간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검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저께도 얘기가 되었듯이 이제 결국에는 어떤 뭐 치키가 있을 때 그 치키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게이트로 뽑잖아요. 그 게이트들에 대해서 각각 이제 검증한 형태가 이제 같은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간에 이제 검증을 하다가 검증이 실패하면 중간에 리버트를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 서킷은 어쨌든 이제 중간에 이제 들어오는 값들이 잘 쓰였고 뭐 잘 읽혔는지를 이제 각각을 잘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어떤 수도 코드인데 스토리지랑 스택이랑 메모리는 그 키랑 값의 어떤 쌍을 나타낸다. 이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얘기죠. 네. 이제 키 값의 어떤 쌍을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키가 뭐 135고 밸류가 246이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떤 매핑이나 어레이를 하나 만들고 우리가 이걸 집함수를 이렇게 돌리면 뭐 이제 1, 2, 뭐 3, 4, 5, 6 이런 식으로 벡터 형태로 나오겠죠. 이제 그러고 실제로는 이제 글로벌 카운터 안에 버스 매핑에는 이제 각각 이제 실행되는 어떤 오피코드의 순서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메모리, 스택, 뭐 스토리지, 뭐 인덱스, 콜아이디, 프로그램 카운터 이제 이런 값들도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버스 매핑에 담겨 있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특정한 인덱스에 대한 그 값들을 이제 전체로 한번 뽑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매핑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벡터 형태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키의 어떤 키와 밸류의 값들을 키를 넣게 되면은 그 키에 대한 값들을 한 번에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뽑아낸 어떤 관점들을 우리가 이제 필요값을 사용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필요값 알고리즘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버스 매핑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포함 관계들이 있고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어떤 키 값들을 이제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어쨌든 수도 코드인데 뭐 매핑 우리가 이걸 여기서 만들었으면 우리가 여기서 만든 매핑을 가지고 필요값으로 이제 뭐 매핑을 가져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키를 넣거나 우리가 여기서 밸류를 넣으면은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특정 인덱스의 어떤 매핑이 뭐 키 인덱스 특정 인덱스가 갖고 있는 키랑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우리가 랜덤 값을 갖고 있는 거랑 이제 밸류를 어떤 곱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컨스트레인트에 맞냐 안 맞냐를 우리가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면 뭐 중간 과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겠구나 어떤 이런 관점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버스 매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프루프 관점에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모든 작업들은 어떤 인덱스별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앞서서 봤던 어떤 왼쪽에 우리가 버스 매핑으로 매핑 형태로 정리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오른쪽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좌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소 0번과 이제 주소 1번에 대한 램 작업들이 이렇게 리스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1이라고 하면은 쓰는 거고 메모리 플래그가 1이라고 하면 쓰는 거고 0이라고 하면 초기화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인덱스 첫 번째 값에서 이제 인덱스 0번에 대한 어떤 실행은 이제 뭐 처음에 0으로 초기화를 했다가 11을 썼다가 11을 읽었어. 그리고 이제 리셋을 해. 그 다음에 이제 1번 인덱스 보면은 이제 이거는 그럼 이제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 되죠. 초기화가 되어 있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또 1이니까 31을 써.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31 읽고는 0을 해. 그럼 이제 초기화가 되는 그런 형태. 그럼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글로벌 카운트랑 메모리 플래그랑 메모리 인덱스랑 메모리 밸류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무슨 필요에 따라서 이제 버스 매핑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각각의 주소에 이제 어떤 읽기를 하는 것과 쓰기란 데이터는 결국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여기서 일관성은 같은 버스 매핑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어떤 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이제 트랜스포를 보면은 이제 이거 같은 거예요. 메모리 플래그가 1이냐 0 중 하나냐 라는 이제 컨스트레인트 걸어놓는 거고, 뭐 1이나 0인 중 이유는 이제 0이면 우리가 읽기를 한다는 거고, 이제 1이라고 하면 쓰긴 한다는 거니까 뭐 0과 1 사이에 있느냐. 그 다음에 뭐 그 아래에는 이제 뭐 1일 때는 뭐 값이 뭐 0일 수 있는데 0이면은 무조건 뭐 값을 초기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이제 램을 초기화할 때의 경우는 이제 뭐 0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0일 때는 무조건 값을 뭐 초기화해야 한다. 이런 어떤 그 컨스트레인트 우리가 이제 걸어놓은 거를 볼 수가 있고, 램 작업을 레스트릭 한 거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버스 매핑에서만 발생하도록 하는 어떤 램 작업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어진 그냥 오피 코드만 사용하고 있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글로벌 카운터에 이제 정의된 순서대로 이제 리드 라이트를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도 커밋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스테이트 서킷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정상적으로 자 읽기 작업을 하고 있냐, 쓰기 작업을 하고 있냐, 그때 이제 하겠다고 한 것들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느냐, 계속 그걸 검증하는 어떤 그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EBM 서킷 얘기가 나오는데, EBM 서킷은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OP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서 그 써야 될 어떤 뭐 값들을 이제 뭐 잘 만들었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OP 코드를 하나씩 이제 실행을 하는데, 하나씩 우리가 실행을 해. 그럼 이제 다음 실행 단계에 포함된 어떤 이전에 뭐 스택이나 메모리나 뭐 이런 값들이, 스토리지 상태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제 그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럼 이제 입력 조건과 이제 제약 조건에 출력 조건에 대한 제약을 걸어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OP 코드가 실행이 되었냐,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EBM 서킷이 엄청 크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해싱 함수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거기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야 뭐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256 함수가 있을 때 깨끗하게 256의 함수에 대한 서킷을 EBM 서킷에서 모두 만들어 놓으면 오버헤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제 해시 함수를 이제 조건을 걸어두는 서킷만 따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해시 서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EBM 서킷은 이제 다른 서킷들에 대해서 검증의 책임을 넘기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약간 좀 조작하는 어떤 컨트롤러의 역할도 같이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EXT 코드 사이즈도 OP 코드인데, 저 EXT 코드 사이즈는 어떤 뭐 특정한 바이트 코드를 우리가 이제 가져오는 OP 코드거든요. 그럼 이제 가져올 때 뭐 바이트 코드가 뭐 정상적인 바이트 코드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바이트 코드에 대한 서킷은 우리가 이제 EXT 코드 사이즈를 실행할 때 바이트 코드 서킷에다가 검증 책임을 넘기는 거죠. EBM 서킷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컨트롤러 같은 역할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도 적혀 있지만 EBM 서킷이 재사용이 어렵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EBM 서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실행 순서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는 건데, 각 블록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엑스큐션 그 패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뭐 높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서로 다른 트랜잭션이고 서로 다른 실행 순서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서로 다른 서킷을 이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프루버 키랑 베리파이어 키를 재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기존의 이더리움 EBM OP 코드를 사용하는 그 프루프를 만들 수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여기서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스타크웨어나 이제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이제 직접 우리만의 BM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EBM 서킷을 우리의 이제 뭐 EBM 프루프를 뭐 레이어 1 이더리움에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스타크웨어 측이 이제 자기네들의 VM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VM에서 만들어던 어떤 카이로의 프루프를 이제 뭐 스크롤 팀하고 이번에 뭐 협력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트위터에 나왔었는데, 그럼 이제 얘네들이 스타크웨어가 직접 만들었던 카이로 프루프를 이제 스크롤의 레이어 2에다가 뭐 올리겠다, 그럼 우리 이제 레이어 3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어렵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스크롤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재사용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OP 코드의 가능한 제약 조건들의 경우에서 우리가 모두 나열한 다음에 이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를 그냥 플래그 처리를 해버려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EBM 서킷이 엄청 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EBM 서킷에 대한 사이즈를 최대한 줄이려고 이제 서로 다른 서킷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른 서킷들에 대한 검증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어떤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EBM 서킷은 이제 다음 6가지의 어떤 그 절차들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이제 EBM execution 코드라는 것이 있고, 그럼 이제 이것들은 이제 트랜지션 코드 로직으로 이제 변환이 돼요. 그럼 이제 이때 이제 뭐 스토리지 뭐가 이제 정상적으로 뭐 코렉트하게 이제 뭐 로딩이 돼 있는지, 뭐 S로드나 뭐 S택 데이터나 이제 스택들의 어떤 로케이션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코렉트한지, 이제 이거에 대한 일관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만틱에 따라서 우리가 OP 코드를 실행되는 어떤 그 맥락들에 따라서 뭐 정상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산술 계산들을 했는지를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점프 로직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점프 로직을 한번 코렉트니스를 보고, 그다음에 가스 컨섬션 캘큘레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뭐 프로시저가 정상적으로 이제 뭐 그레이스풀리하게 이제 종료가 되어 있는지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나와 있고, 그 과정들 속에서 이제 그 에드드 OP 코드들이 어떤 가능한 어떤 경우의 수들이 나열되어 있는 어떤 그 테이블들을 룩업 테이블들이 있는데, 그 룩업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약에 내가 필요한 어떤 값들이 있다고 하면 그 룩업 테이블을 내가 조회를 해서 그 조회한 값들을 가지고 내가 검증을 하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직접 연산하기보다는 어쨌든 주어진 테이블을 가지고 계속 연산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회할 때도 뭐 필요값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EBM 프루프는 슬롯이라는 최소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슬롯이라는 최소 하나 단위다 OP 코드 하나를 이제 매핑을 한다.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 하나 뭐 여러 개 OP 코드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OP 코드 뭐
스테이션 하나 여러 가지 슬롯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실행할 현재 오피 코드를 가져온 다음에 그 오피 코드를 가져오고 이제 메모리 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제공된 스테이트 프루프가 있어요. 그럼 스테이트 프루프 일단 검증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이제 스택이나 뭐 메모리 등에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변수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변수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나 아니면 스토리지 값 둘 중에 하나만 제공되어 있는지를 봐요. 둘 다 같이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이제 익스클루시브하게 제공되어 있는지를 보고 만약에 모두 제공되어 있다고 하면 페일을 내고 아니라고 하면 이제 통과를 시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버스 매핑에 필요한 변수들이 제공되어 있는지를 뭐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덧셈을 위해서는 3개의 스택 요소, 팝 2개랑 푸시 하나가 뭐 있어야 되고 같이 뭐 인덱스 0에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칭연산, 뭐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컴퍼레이터에 사용되는 뭐 각종 제약 조건들에 대해서 같이 검증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OP 코드의 종료 조건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뭐 만약에 OP 코드 종료 조건이 맞으면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 변수 1을 증가시킨 다음 이제 다음 슬롯을 검증을 시키고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새로운 슬롯 할당을 하고 슬롯 카운터를 이제 증가를 시키고 TC는 이제 증가하지 않는 형태가 뭐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닥스를 보면요. 그래서 EVM 서킷 컨스트레인트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뭐 픽스드 테이블 있고 뭐 엑스큐션 컨피그가 있대요. 네. 그래서 픽스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냥 어떤 뭐 주어진 어떤 그 뭐 OP 코드의 연산 값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 그다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엑세큐션 컨피그예요. 엑세큐션 컨피그를 이렇게 보면 이 엑세큐션 컨피그를 만들 때 이 컨피규어라는 메소드를 이제 실행을 합니다. 컨피규어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필요한 어떤 엑세큐션 값들을 여기서 넣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룩업 테이블에서 이제 필요한 테이블 값들을 쭉 가져오고 뭐 깨깍 테이블, 뭐 커피 테이블, 블럭 테이블, 뭐 바이트 코 테이블 결국엔 다 각자만의 서킷을 프루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을 컨피규어 메소드를 우리가 실행을 할 때 만들어 주는 거고 그게 할당이 되었으면은 지금 현재의 엑세큐션 상태, 현재 하나의 어떤 슬롯의 모임에 대한 어떤 필요한 어떤 값들을 여기서 컨피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어떤 하나의 실행, 그러니까 엑스큐션 스텝은 실행 하나고 그 엑스큐션 스텝은 엑스큐션 스테이트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텝 하나에 엑스큐션 트레이스라고 부르는데 엑스큐션 스테이트나 엑스큐션 트레이스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엑스큐션 트레이스 안에 엑스큐션 트레이스들이 안에 이제 엑스큐션 트레이스 하나가 이제 여기서 보면 셀이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셀이라고 하는 거는 뭐 현재 뭐 하이트가 몇인지, 뭐 칼럼이 몇인지, 그다음에 이걸 갖고 있는 로우는 몇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다시 기능적인 명세는 좀 가보시면 좀 더 알 수 있는데 이 스텝 하나가 슬롯 하나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하나당 이제 뭐 120 트레이스 하나랑 이제 슬롯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스텝 하나가 이제 128 컬럼에 최대 21로우까지 보면 표현이 되어 있고 그렇게 상수값으로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걸려 있어요. 컨스트레인트가 아니고 이제 그냥 뭐 리터럴 상수로 계속 저장이 돼 있고 익스큐 스텝이 어떤 하나의 트랜지션 단위라고 보면은 어떤 메소드 실행 단위라고 보면 그럼 이제 스테이트 하나가 이제 어떤 오피 코드 하나 이제 실행이겠죠. 그럼 오피 코드 하나의 실행이 이제 셀로 이게 표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오피 코드 안에서의 실행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슬롯들에 대해서 순서를 검증하는 이제 과정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 결국에 제가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 코드는 이 어떤 스텝 엑세큐션 스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텝 안에 이제 여러 개 n개의 엑세큐션 스테이트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엑세큐션 스테이트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쿼리들의 모임, 그러니까 쿼리를 전체를 이제 관리하는 쿼리 매니저라는 게 있는데, 셀 매니저라는 게 있는데 그 셀 매니저로 n개의 셀들에 대한 어떤 단위, 뭐 어레이 같은 그런 단위를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에 대한 코드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스텝 하나를 가지고 이제 필요한 어떤 스테이트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셀 매니저들이 이제 필요한 어떤 값들을 이제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개를 계속 만들고 이제 스테이트를 가지고 셀 매니저에 넣으면은 셀 매니저가 이제 여러 개의 스테이트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하나의 스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저도 요즘 이게 좀 계속 헷갈려요. 계속 헷갈리는데 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execution trace는 EVM execution, 그러니까 EVM 어떤 트랜지션을 실행하는데 어떤 필요한 어떤 순차적인 실행 단위다. 그래서 이 어떤 스텝이라고 하는 게 EVM의 어떤 실행 단위의 가장 최소한의 그 실행 유닛, 최소한의 실행 단위다.
그래서 이 하나의 스텝은 하나의 OP 코드에 매핑이 된다. 그리고 하나의 그 스텝은 이제 각자마다 이제 스택이나 메모리나 어카운트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스텝이라는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텝에 따라서 이제 달려있는 게 스테이트죠, 스테이트. 그리고 스테이트는 스텝을 실행을 하는 거고,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재 스텝을 실행할 때 필요한 어떤 현재 어떤 상태값들을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걸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엑스큐션 트레이스를 만들고, 이 엑스큐션 트레이스 단위가 하나의 그 위트니스 하나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스 하나를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프루프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엑스큐션 스테이트를 만들 때 보면은 컨스트레인트 빌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트니스나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n개 복수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수계에 대한 어떤 인터페이스를 이제 얘들이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좀 약간 마인드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컨스트레인트 빌더를 이제 스크롤 팀이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단 이게 먼저 나오는구나. 컨스트레인트 빌더가 비슷 텐데 헷갈리네, 좀 장표 많아가지고. 하여간 나오면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엑세큐션 스텝은 매 엑세큐션마다 필요한, 그러니까 정확히 매 슬롯마다 필요한 뭐 메모리나 스택이나 뭐 프레스 인스트럭션에 대한 뭐 정보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엑세큐션 스텝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트랜지션만에 필요한 객스들이 있으니까 그 객스들에 대한 어떤 그 메소드 사용에 대한 뭐 강제 값도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세큐션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 매핑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엑세큐션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전체 스텝에 대한 어떤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어떤 열거를 하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실행에 대한 순서를 이제 보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세큐션 트레이스 안에 가보면은 그 빌드 메소드가 있는데, 그 빌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트레이스 안에 있는 이제 각각의 스텝, 각각의 슬롯마다 이제 필요한 오퍼레이션에 대한 뭐 값들을 이렇게 주입을 해주고, 이제 그거에 대한 카운터를 이렇게 매겨주고, 뭐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서킷에서는 슬롯이 가장 베이직 유닛이고 가장 최소한의 유닛이고, 그 슬롯 하나가 이제 OP 코드를 이제 매핑을 한다. 그래서 멀 타입 슬롯은 멀 타입의 OP 코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적어놨네요 제가. 스텝에 엑스큐션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 엑스큐션 스테이트 안에는 그 뭐 내부들의 스테이트도 있어요. 보면 이제 인터널 콜 리버트 나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록 내부에 하여간 트랜지션이 어디서 시작됐고 뭐 어디서 끝났고 이제 이런 필드 값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만약에 엑스큐션 스테이트가 뭐 끝났을 때 혹은 이제 끝나지 않았을 때 뭐 어떤 오류 코드들이 가능한지를 이제 모두 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엑스큐션 스테이트의 인원 보시면은 이제 뭐 필요한 인터널 스테이트 뭐 비긴 트랜잭션, 비긴 트랙스 TX, 뭐 엔드 블럭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뭐 OP 코드의 석세스 코드에는 뭐 스탑, 뭐 에드드, 뭐 멀, 디브, 모드 이제 이런 류의 OP 코드들도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사용자 측에서 뭐 커스터마이징하게 내가 계약 조건을 뭐 걸고 싶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스텝이 뭐 단 하나의 엑스큐션 스테이트만 가지고 있을 것을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제 오류 코드나 하면은 뭐 정상적으로 처리됐거나 뭐 둘 중 하나에 대한 경우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처리를 시키고 싶다라는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겠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게 뭐 0과 1에 대한 뭐 불리한 타입이다를 뭐 강제를 할 때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컨스트레인트 빌더를 가지고 이제 이걸 상소를 받아서 이제 구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레포를 보면은 이게 레포가 엄청 커가지고 좀 이런 것도 같이 좀 뜯어보는 것도 굉장히 일이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픽스드 테이블 태그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비트와이즈 연산인지 뭐 레인지 안에 있는 연산인지 이게 테이블 자체를 검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태그들을 인원으로 정해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제약 조건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헤일로 2의 플롱킷이한 플롱크 라이브러리에 보면 뭐 어드바이스 컬럼, 컨스트레인트 시스템, 뭐 에러, 익스프레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임포트를 해서 제약 조건을 적용하는데 이제 플롱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 보면은 이제 셀 데이터가 레인지 556 안에 들어 있느냐 이걸 볼 때 이제 플롱크의 컨스트레인트 시스템으로 이제 인풋을 해서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 시스템 안에서 이 메타라는 변수를 받는데, 변수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의 스텝이라는 류를 만들 때 이 컨스트레인트 시스템을 같이 이제 주입해 줍니다. 그러니까 레인지 256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컨스트레인트 시스템의 타입에 맞는 인스턴스를 주입 받는 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셀 데이터가 레인지 256 안에 맞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검사가 되고, 그다음에 뭐 바이트 레인지를 뭐 보기 위해서 뭐 스텝들 셀렉트를 해서 뭐 스텝에 뭐 몇 번부터 퍼스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가지고 이제 이거를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검사를 하겠느냐라고 하면 이제 어드바이스, 아까 얘기 나왔죠, 플렁크의 어드바이스. 그 어드바이스를 가지고 이제 상속을 받아 내가 구현한 어떤 제약 조건을 만들어낸 채가 있는데, 그 채를 이제 집어 넣어서 그 채를 집어 넣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플렁크를 실행시켜서 컨스트레인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계속 검증시키게 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OP 코드들이 이제 각자만의 제약 조건들이 존재할 텐데, 그 각자만의 제약 조건을 존재할 때 우리 아까 이제 퍼트레이트 OP 코드라는 코드를 제가 아까 여기 이쪽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OP 코드를 보면은 그 OP 코드 트레이트를 보면 컨피규어를 가지시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컨피규어 가지시는 메소드를 보면 아까 우리 말했던 컨스트레인트 빌더의 공통 클래스를 이제 인스턴스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컨스트레인트 빌더의 뉴 메소드를 실행을 해요. 그럼 거기 안에서 뭐 특정 뭐 현재 스텝부터 뭐 대기 스텝으로 갈 때 뭐 어떤 뭐 저기 컨스트레인트를 우리가 걸어주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구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피규어 가젯을 통해서 메소드로 이제 제약 조건을 만들고, 실제로 이제 그 적용을 할 때는 이제 뭐 컨피규어 메소드를 우리가 이제 실행시키면서 제약 조건을 우리가 걸어놓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게 나오구나. 베이스 컨스트레인트 빌더면 스트럭트가 있는데, 이 컨스트럭트를 뭐 임플멘트를 하면은 뭐 새롭게 이제 자기만의 그 컨스트레인트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좀 제가 코드가 잘 안 보여서 뭐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제로라는 뭐 무조건 0이라는 거를 만드는 컨스트레인트, 뭐 가테라는 컨스트레인트, 이제 이거를 약간 예시로 구현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통적으로 컨스트레인트를 빌드할 때 필요한 어떤 값들, 어떤 컨디션들을 이제 인터페이스로 이제 빼서 이제 구현을 한 것들이 베이스 컨스트레인트 빌더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플라이드 GKP 팀이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뭐 스크롤 팀하고 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헤일로 2 뭐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셀의 스트럭처 그 구조체는 뭐 컨스트레인트 익스프레션, 이게 아까 이제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빌더 안에서 그 사용이 돼서 만들어지면서 각각의 슬롯별로 셀이 이제 맵핑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컨스트레인트 익스프레션이랑 그다음에 컬럼스가 이제 이렇게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어떤 표현 형태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오프셋도 이제 구현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래는 이제 엑세큐션 스텝입니다. 스텝. 그래서 엑세큐션 스텝이 이제 하나의 슬롯이고, 슬롯 하나가 이제 OP 코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스텝이 갖고 있는 OP 코드, 스텝이 뭐 갖고 있는 현재 뭐 밸류 값, 그다음에 스텝이 뭐 예상하는 뭐 엑세큐션 리절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컨테이닝을 하고 있다고도 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제가 갖다 놨네요. EVM 서킷 스트럭트를 보면 뭐 셀렉터 있고, 그다음에 룩업 테이블 갖고 있고, 리드 라이트 테이블 갖고 있고, 픽스 테이블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엑세큐션 가젯 갖고 있어서 이제 제약 조건을 걸어져 있는 것들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현돼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OP 코드 전체 가젯 코드는 그 GKVM 서킷 여기 그 PSE 팀 같은데, 거기에 이제 EVM 서킷 디렉토리 안에 이제 엑세큐션 디렉토리 가보면은 그 OP 코드에 대한 가젯 코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30개 넘어가거든요. 30개 넘어가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add sub 가젯 하나 빼고 있는 거 있어요. add OP 코드랑 이제 sub OP 코드를 이제 구현해 놓은 이제 가젯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여기서 OP 코드를 액세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셀 안에 들어있는 이제 값들에 대한 뭐 A 값, B 값, C 값, 이제 이렇게 해서 A, B, C 값을 이렇게 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기존 CD 이 셀 값에다가 A의 클론, B의 클론, C의 클론을 넣어서 이제 그 덧셈물 형태, 뺄셈물 형태가 되어 있는 값들이 이제 뭐 덧셈물 이걸 뭐 우변을 이렇게 넘겨서 치환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add도 월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뭐 OP 코드가 add나 sub 둘 중에 하나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보시면은 스택의 어떤 체인지를 컨스트레인트를 걸어놓는, 현재 지금 우리 연산한 값으로 컨스트레인트가 잘 돼 있는지를 이제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컨텍스트에 대한 트랜지션을 컨스트레인트 걸어놓는, 뭐 이제 뭐 프로그램 카운터니 뭐 리드 라이트 카운터니 이런 것들이 트랜지션이 잘 되는지를 마지막에 검증을 하고 이제 끝내는 이제 이 전체적인 플로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dd OP 코드랑 sub OP 코드의 어떤 구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것들이 30몇 여기
그 정도가 쫙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건 레포 코드를 가서 좀 같이 공부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거 가장 간단한 예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이라고 하면은 스텝의 어떤 컨스트레인트 스트럭처를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나왔던 컨피규어 가드 여기 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컨피규어 가드에서 이제 필요한 어떤 제약 조건들을 만들고 이제 현재 스텝의 뭐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이제 뭐 룩업 테이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어떤 값들을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 제약을 걸어놓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예. 힘드네요. 그래서 다시 뭐 에드드 가드 돌아오면은 에드드 가드에서 우리가 이제 스택의 팝이랑 뭐 스택의 푸시 이제 요거 잘했는지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택을 룩업을 한 다음에 뭐 스택에 뭐 이제 팝돼 있으면은 팝하면은 뭐 플러스 1이 되고 푸시랑 마이너스 1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까지 오프셋도 잘 되는지. 그다음에 뭐 스택의 룩업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면은 그 RW 룩업을 해가지고 리드 라이트 룩업을 이게 임플리먼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택에 접근할 때는 뭐 코라인이랑 뭐 스택이 오프셋이냐 이제 리드 라이트 카운터들도 다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맞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같은 스텝 스테이트일 때 이제 스텝 오프셋을 이제 여러 번 이제 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의 뭐 컨스트레인트가 하나만 잘 읽는지, 뭐 하나만 잘 읽었는지, 그다음 뭐 하나의 같은 값들을 이제 여러 번 읽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검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뭐냐 리드 라이트는 충돌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룩업 테이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 빌더에 이제 룩업 그 변수들이 있는데 이 룩업 변수들을 이제 에드드 룩업이 이제 그 뭐냐 룩업 테이블의 컨피규어를 이용해서 제약 조건을 걸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RW 룩업 이제 이 메소드를 가지고 이 스택 룩업을 만들어서 이 스택 룩업을 가지고 뭐 팝을 잘했는지 푸시를 잘했는지를 각각 이제 검증하는 형태의 논리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서 그냥 오프셋이랑 리드 라이트 카운트를 이제 프로퍼티로 넘겨서 리드 라이트 룩업이라고 하는 이제 공통의 그 검증하는 뭐 메소드들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검증 절차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리드 라이트 룩업의 아까의 뭐 카운터 하나만 이렇게 뺀 거예요. 카운터 있는 메소드로 뺀 거고, 그래서 뭐 리드 라이트 룩업을 뭐 잘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룩업 메소드 안에서 리드 라이트가 있으니까 이 리드 라이트에 해당하는 이제 룩업 테이블이 있는 거고, 그 룩업 테이블을 이렇게 조회를 해서 이 룩업 리드 라이트 룩업일 때 그 카운터의 값만 이제 검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리드 라이트 안에는 뭐가 있냐? 룩업 테이블 안, 룩업 저 메소드 안에는 그죠? 카운터 is right 아니 이제 is right냐 그럼 0과 1이고, 그다음에 태그를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값을 접근하려고 하는지를 스페시파이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갑자기 뜬금없는 값들을 이제 읽으려고 하면 여기서 이 이넘에서 이제 뭐 오류를 뱉겠죠. 오류를 뱉다기보다 이제 애시당초에 이제 그 컴파일 타면서 이제 그 생성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태그의 코레스판딩한 뭐 밸류 값인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냥 까다로운 조건들을 이렇게 다 체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냥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결론은 뭐 코드를 이렇게 계속 보여드렸는데 결론은 이게 스택에서 이제 뭐 어떤 값들을 이렇게 읽어요. 값들을 읽고 이거에 대한 스테이트 프루프를 스테이트를 보는 건데, 그래서 밸런스를 보고 코드시를 보고 콜 스테이트 와서 이제 스테이트가 맞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직접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고 실행해서 맞으면은 이제 EVM 프루프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걸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스테이트 서킷이랑 EVM 서킷이 어떻게 다른지는 이제 이 장표에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깨깍 서킷도 있습니다. 깨깍 서킷은 블록 전체에 사용되는 깨깍에 대한 메소드 함수가 있을 텐데 이 함수에 대한 커렉트니스를 체크하고 여기서 제약 조건을 적용하고, 근데 이제 뭐 EVM 서킷이랑 이 MPT는 이제 머클 파티션 트리 서킷인데 이 MPT 서킷에 필요한 어떤 정보를 이제 조회하는 거죠. 그래서 뭐 EVM 서킷도 뭐 깨깍 서킷이 뭐 제공하는 어떤 룩업 테이블이 있을 텐데 이 룩업 테이블에 대한 어떤 그 깨깍 서킷에 대한 프루프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EVM 깨깍 서킷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EVM 서킷을 넘겨준다거나 MPT 서킷이 만들어 달라고 하면 깨깍 서킷이 만들어서 제공한다거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EVM 서킷 같은 경우에는 이제 SHA-3 OP 코드 엑스큐션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뭐 NPM 서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 전체로부터 이제 모든 그 잎사귀들이 이제 잘 그 커렉트니스가 됐는지 이제 이런 것들 검증할 때 이제 캣각 서킷의 어떤 도움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뭐 MPT 서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크 퍼트리샤 트리 정보에 대한 프루프를 제공하는 거라서 이건 결국에는 뭐 어카운트 정보를 이제 증명하는 데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이트 이 안에 이제 뭐 스토리지 루트가 있을 텐데, 스토리지 루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각 어카운트당 이제 블록 업데이트의 정보가 이제 올바른지, 그다음에 뭐 스테이트 서킷이 스토리지 관련된 어떤 연산을 할 때 이제 머클 파티샤 트리에 대한 어떤 서킷을 오퍼레이트를 해서 이제 MPT 테이블을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뭐 글로벌 스토리지 루트 값이 맞는지를 이제 어카운트 아래에 있는 잎사귀들을 모두 업데이트하고 나서 이제 각각의 프루프를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루트 체인지를 검증하는 책임을 이제 스테이트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스테이트는 이제 MPT 서킷에 이제 만들어놓은 프루프를 가지고 이제 스테이트 서킷에서 이제 검증을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이전 블록이랑 현재 블록이냐 이제 어떤 커렉트니스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보증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트 코드 서킷이 있는데, 이 바이트 코드 서킷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바이트 코드가 이제 하나가 이제 조회가 되거나 뭐 리드가 되거나 라이트 되거나 라이트 되겠지 않겠죠? 리드가 되거나 클론이 되거나 혹은 해시가 될 때 우리가 이제 바이트 코드 서킷이 있을 텐데, 이 밖에 이 컨트랙트 바이트 코드를 해시한 다음에 이제 이 값을 제한을 해요. 그래 그렇게 한 다음에 외부에서 뭐 S 코드 사이즈 같은 값들로 이제 그 바이트 코드를 우리가 조회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그 회로가 뭐 정상적으로 이제 얘가 잘 조회하고 있는지를 직접 검증하기 어려우니까 이 바이트 서킷에 이제 그 책임을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EXT 코드 사이즈나 뭐 EXT 코드 해시처럼 뭐 직접 내가 바이트 코드에 접근하는 어떤 OP 코드에서 유용을 뭐 하는 것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코드의 뭐 정확성을 보장하고, 예를 들어서 뭐 푸시 1의 OP 코드를 한 다음에 뭐 푸시 7 후에도 이제 뭐 같은 바이트 코드 유효하면 안 되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의 변화를 포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이트 코드에 이제 그 서킷에 이제 필요한 OP 코드들 아이드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좀 있어 보게 될 엑스큐션, 아까도 보기도 했지만 엑스큐션 트레이스 안에서 이제 현재 컨트랙트 바이트 코드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뭐 로드가 되어 있는지를 프루프를 갖고 이제 이걸 계속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 이 서킷의 프루프를 이제 바이트 코드 서킷이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어그레게이션 서킷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헤일로 2의 리커시브 프루프로 이제 기반을 돼서 이제 만들어지는 서킷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특정한 내 현재 블록을 내가 검증했을 때 뭐 그 이전의 블록들도 뭐 정상적으로 다 뭐 커밋이 되었느냐, 이제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그레이션 서킷이 이 서킷이 이제 어그레이션 서킷인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트리 패션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머클 트리 뭐 패션처럼 하나에 대한 우리가 루트를 검증하면 그 아래에 있는 차일드도 우리가 다 검증되어 있다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뭐 서킷이 이제 어그레이션 서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스크롤 쪽에서 좀 약간 사용되는 그런 서킷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스크롤 좀 보겠습니다. 스크롤. 스크롤은 아까도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레이어 2를 지향을 하고, 레이어 2에서의 그 GK EVM이에요. 근데 GK EVM인데 이제 GK EVM을 거의 네이티브한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 이 관점에서 그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의 이제 그 PSE 팀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 가고 있고, 실제로 같은 레포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크롤 팀의 어떤 목적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1에다가 자기 GK EVM을 올리는 게 목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좀 굉장히 앰비셔스한 팀이기는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크롤의 레이어 2가 어떻게 등장되어 있는지 좀 아키텍처를 조금 더 보면은, 스크롤 노드가 있는데 이 스크롤 노드가 릴레이어랑 시퀀스랑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좀 세 가지의 그 역할 분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퀀서는 이제 게스 모듈에 대한 포크인데, 이 시퀀서는 이제 레이어 2 트랜지션 어셋을 하고 그다음에 레이어 2 트랜지션 블록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이 두 가지의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디네이터는 이제 릴레이어예요. 이 릴레이어는 이제 레이어 1 쪽에다가 브리지 컨트랙트나 아니면 러 컨트랙트 두 쪽이 있는데, 이 두 쪽에다가 이제 스테이트 어빌리비티를 내가 어셉을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GK 프루프를 가지고 이제 베리파이어한테 이 프루프를 이제 받아주세요 하는 그 롤러 컨트랙트 쪽에다가 이제 프루프를 넘기는 그런 역할을 이제 릴레이어 측이 좀 합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어 측이 코디네이터한테 이제 EVM 프루프랑 스테이트 프루프 만들어주세요 이제 이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럼 그 프루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때 코디네이터의 네트워크들이 있어서 그 코디네이터의 네트워크들이 이제 각자의 이제 GK EVM을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형태여서 그 롤러라고 하는데, 롤러 애들이 이제 GK EVM을 인사이드에서 돌립니다. 돌리고 심지어 그 스크롤 팀에서
도큐멘테이션이나 아니면 요즘 나올 어나운스먼트를 보면 GK EVM에 대한 실행 속도를 좀 엑셀러레이트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지네들만의 그 GPU 스펙을 만든 다음에 그 GPU 스펙을 쓰게 하도록 뭐 강제를 시키겠다고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GK EVM에 대한 좀 실행 속도를 뭐 하드웨어 단에서도 뭐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뭐 노력들이 있어 보이는데 뭐 아무튼 이제 롤러들이 이제 GK EVM을 실행을 시키고 이제 그 코디네이터가 이제 롤러들한테 이제 이네들이 내놔라라고 이제 랜덤 모음으로 롤러를 찍어가지고 걔한테 이제 역할을 시킨 다음에 그 값들을 이제 받아서 이제 릴레이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이제 그 관점에서 나오는데 이제 코디네이터는 execution trace,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트레이션을 하나의 트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실행해야 되는 어떤 순서들을 블록에서 이제 추출을 한 다음에 이제 그 execution trace를 가지고 이제 이걸 잘 뭐 정리를 해서 이제 롤러들한테 넘기겠죠. 그 롤러들이 이제 프루프 제너레이트를 하는 걸 받아서 이제 이거를 릴레이한테 넘기면은 이제 릴레이어가 이제 뭐 브릿지 컨트랙 넘기든지 롤러 컨트랙 넘기든지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 코디네이터한테 롤러 입장이에요. 이 롤러의 입장에서 코디네이터 받게 되는 정보는 결국은 엑세큐션 트레이스예요. 그래서 이 엑세큐션 트레이스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받게 되는 거는 하나가 이제 엑세큐션 스텝스입니다. 그다음에 OP 코드를 받을 코드, 결국 OP 코드죠. 그다음에 콜데이터 인풋도 받게 되겠죠. 뭐 블록 헤더니, 뭐 컨트랙트 바이트 코드니 이제 이런 것들 받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트 코드 내가 실행한 바이트 코드가 디플로이된 컨트랙트가 맞는지 이거를 임의적인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배포가 된 녀석이 맞는지도 검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 트랜지션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프루프도 이제 딱 제가 말씀드렸던 MPT 마클 퍼트리샤 트리트 서킷에 넘겨서 프루프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엑스큐션 트레이스한테 이제 정보들을 이제 받으면은 이제 이거를 서킷 인풋 빌더라는 이제 내부 이제 스트럭처가 있는데 그 스트럭처에다 넣습니다. 그럼 스트럭처에 넣으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GK EVM에 들어간 형태로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EVM 서킷, 이제 EVM 스테이트에 대한 체인지와 공문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검증하는 거고, 램 서킷은 이제 뭐 스토리지 서킷과 좀 비슷한데 오피 코드에 대한 리드 라이트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뭐 스토리지 서킷 같은 경우는 그냥 스토리지 값에 그게 정상적으로 뭐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아더 서킷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크 프루프나 뭐 바이트 코드 프루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서킷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룩업 테이블을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서킷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최대한 오버헤드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서킷들을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루프 이 GK EVM에 들어가는 서킷들에 대한 프루프 여러 가지 나올 테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서킷의 프루프를 이제 하나로 모아서 이제 어그리게이션 서킷을 만들면은 이 어그리게이션 서킷을 가지고 그럼 이게 트랜지션 하나에 대한 프루프니까 이 트랜지션 하나의 프루프를 그냥 하나로 이게 모아서 블록 단위로 모으면은 그 전체가 이제 블록 프루프가 된다. 약간 이런 어떤 플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그리게이션을 하는 이유는 뭐 게스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다, 뭐 베리피케이션, 로징, 리플리케이션을 줄이기 위해서다, 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블록당에 대한 트랜잭션을 이제 코디네이터가 롤러들한테 뿌리면은 그 롤러가 이제 알아서 잘 일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코디네이터 쪽으로 넘기고 그 정확히 이제 롤러 중에서 이제 그 이제 전체 나온 것들에 대한 서킷을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블록 프루프로 이제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 블록 프루프가 트랜지션당 블록 여러 가지 트랜지션을 이제 하나의 블록 프루프로 만들고 이 만든 롤러가 만든 블록 프루프를 이제 누구죠? 코디네이터도 넘기면 그 코디네이터가 이제 릴레이한테 넘기면 이제 릴레이어가 이제 에런 쪽에 제출을 해서 이제 에런에 대한 파이널리티를 이제 끝내는 그런 전반적인 플로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처음 정리하면 플레이어스는 시퀀서가 있어요. 시퀀서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2 트랜지션을 받고 그다음에 그 체인에 대한 블록을 만든다.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는 시퀀서랑 협력을 하는데 새로운 L2 블록이 생겼을 때 엑세큐션 트레이스를 롤풀을 해서 이제 그냥 랜덤 롤러를 이제 선점한 다음에 그 롤러한테 이제 역할과 책임을 넘기고 역할과 책임을 넘길 롤러한테 이제 프루프를 제공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릴레이어는 이제 뭐 L1에 배포해 있는 롤러 컨트랙트나 이제 그걸 계속 모니터링 했다가 이제 저 L1 컨트랙트 쪽에서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브릿지 컨트랙트에 뭐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실행이 돼서 뭐 돈 넘기려고 한다, 브릿징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에 필요한 역할들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뭐 밸리디티 프루프가 생겼어요. L2에서 L1으로 넘겨야 되는 프루프가 생겼으면 이제 L1에 제출을 하거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들을 이제 L1 측과 L2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릴레이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노드를 이렇게 세 가지의 역할과 책임으로 뭐 쪼개낸 거죠. 뭐 롤러도 있지만 그럼 네 가지의 역할과 책임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멀타이프 롤러를 더 많이 가지는 게 뭐 병렬 처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도 이제 파이널리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머지가 이제 이루어졌고 더머지가 이루어지면 이제 블록 타이밍 10에서 15초 사이인데 그러면 이제 다음 특정 n번째 블록에서 n 플러스 1번째 블록으로 갈 때 내가 15초 걸린다고 하면 그 15초 안에 이제 블록 데이터들에 대한 뭐 값들을 이제 롤업을 해요. 릴레이어가 롤업을 하겠죠. 그럼 이게 이제 커밋 됐다라는 거 이제 불립니다. 그러니까 L2 체인에서 블록 하나가 생성이 되었으면 우리가 이제 그 프리 커밋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랜잭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것들이 롤러 컨트랙트에 제출이 됐으면 이걸 이제 커미티드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커미티드 된 블록의 어떤 프루프가 최종적으로 그 롤러 컨트랙트에 제출이 되어 L1 쪽에서 이제 베리파이 도장을 찍어줬으면 베리파이어가 도장을 찍어줬으면 이제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파이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정 블록 n 플러스 2번째 블록에서 뭐 n 플러스 1번째 블록에 대한 파이널라이즈가 되고 이제 이런 형태예요. 물론 이제 지금 뭐 계속 테스팅 중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 얼마 정도의 퍼포먼스나 오버헤드가 있는지를 좀 더 봐야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컨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익스플로러에서 돌아가는 거 보면 한 블록 한 2번째 정도에 좀 프루프가 담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걸 도식화를 해보면은 그 롤러 컨트랙트 쪽에서 이제 시퀀서가 이제 뭐 블록을 생성했으면은 이 블록을 생성해서 롤러 컨트랙트에 이제 그 릴레이어가 그 롤업 데이터를 제출을 해요. 예. 제출을 하면은 이제 코디네이터한테 이거에 대한 프루프를 만들라고 시킬 거고 시퀀서가 그럼 코디네이터가 이제 롤러 중에 뭐 롤러 1번한테 그 임의에 있는 엑스트랙션 트레이스 하나를 이제 엑스트랙을 해서 코디네이터 롤러한테 그 프루프 제너레이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2번한테 요청하고 3번한테도 요청하겠죠. 그럼 이제 P1 저희 코디네이터 옆에 P1, P2, P3라는 뭐 프루프가 있는데 이 프루프들이 뭐 현재 블록 안에 이제 세 개의 이제 트랜잭션만 내가 이제 담기는구나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이제 프루프 1, 프루프 2, 프루프 3를 이제 하나의 블록 프루프로 만들어 달라고 이제 롤러 4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롤러 4가 이제 프루프 제너레이션을 이제 어그레이트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블록 프루프 A를 이제 뽑죠. 그래서 서로 다른 롤러들이 만든 블록 프루프를 어그레이트를 해서 그 어그레이트 할 롤러 이제 현재 만든 블록들을 만들지 트랜잭션 프루프를 만들지 않는 다른 롤러한테 이제 임의로 이제 지정을 시켜서 걔한테 이제 그 역할과 책임을 넘기고 그 결과값이라고 하는 블록 프루프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블록 프루프를 레이어 1 쪽에다가 이제 넘겨서 레이어 1이 내 롤러 컨트랙트가 이제 베리파이를 도장을 찍어주면 최종적으로 이제 블록이 파이널라이즈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참고하고 장표를 이것저것 좀 가져왔는데 결국엔 이제 그 서브 서킷들이 있잖아요. 뭐 MPT 서킷이나 뭐 바이트코드 서킷이나 뭐 EVM 서킷, 뭐 스테이트 서킷 이런 서브 서킷들이 만들어낸 그 각각의 프루프를 가지고 어그레게이션 서킷들이 하나의 퍼블릭 인프로 이제 전달이 되고 그럼 어그레게이션 서킷은 각각의 단일된 어떤 프루프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의 어떤 어그레이트된 프루프로 만들고 그럼 어그레이션 프루프는 이제 릴레이어한테 이제 에러 컨트랙트 보내줘서 그 프루프의 밸리디티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검증된 만약 검증 베리파이어가 됐으면 이제 검증 도장을 찍어주는 게 우리가 블록이 파이널라이즈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네. 아니 뭐 브릿지는 뭐 똑같아요. 그래서 릴레이어가 이제 브릿지 컨트랙트 이벤트를 계속 리스닝을 하고 있다가 뭐 특정 이벤트가 이제 리스닝이 됐으면은 그에 필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스크롤은 L1 체인은 이제 그냥 테스트 현재 프리 알파 테스트넷인데 프리 알파 테스트넷 현재 돌고 있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L1 체인이고 L2 체인인데 이 스크롤 L1 체인은 이제 그냥 이더리움을 약간 그 미미킹하기 위해서 그냥 POA로 그냥 하나 그냥 예시로 띄워놓은 L1 체인이고 L2 체인이 지금 테스트넷이에요 스크롤에. 그래서 현재 지금 5개의 롤러 노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블록 프루프만 좀 갖고 있고 현재 지금 어그레이션 프루프까지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의 현재 설계 단계라고 좀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좀 간단하게 사이트를 좀 보여드리면 이 guide.scroll.io가 그 스크롤 현재 프리 알파 테스트넷 그러니까 이제 초기라는 뜻이죠. 예. 거기에 유저 가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그 피드백 폼은 아니고 그 스크롤.io 가시면은 그
뭐 프리 알파 테스트넷 레지스트레이션이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뭐 이런 거 신청을 할 수 있고 좀 약간 랜덤으로 이제 테스터들이 좀 선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가면은 뭐 메타마스크 컨피규레이션 어떻게 하는지, 뭐 퍼셋 지금 뭐 막혔는데 뭐 퍼셋 닫는 방법이랑 뭐 브릿징 뭐 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어그리게이션 프루프가 아니라 블록 프루프만 담기고 있다.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블록 익스플로러도 이건 아니고, 실제로 뭐 돌고 있고요. 이걸 봐야겠다. 어제 터졌다고 공지 나왔는데 접속도 안 되네요. 초기여가지고 그런가 봅니다. 이게 갈 길이 먼 게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뭐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병렬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중지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래? 그다음에 이제 롤업이라고 릴레이어들이라고 하면 릴레이어들은 어쨌든 다른 체인들과는 계속 리스닝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디센트럴라이즈를 뭐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스크롤 팀의 답변은 다 그거였어요. 그냥 we're in the designing stage.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아마 일단 스크롤 팀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현재 이 디자인을 일단은 좀 프루프 오브 컨셉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뭐 필요한 어떤 어떤 보안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에 대한 고민들은 그 추후에 좀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보면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는 그 가장 그 피텔리 생각했을 때 지키 IBM의 가장 네이티브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럴까봐 제가 데모 비디오를 그냥 가져왔거든요. 제가 여기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못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가져와서.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My name is Patrick McCory, and today I'm going to test out the ZK Scroll Pre-Alpha. ZK Scroll is the faucet, so I've rule L1 no provider setup and the scroll L2 no provider setup. So as bridge equip the swap the network group time. Let's see. Yeah, on the L1 already, so I'm going to transfer over 0.1 ETH, and I'm going to send this to scroll layer 2. They've used the HOP protocol UI for this, and it's a very pretty UI. So we hit send, and we ask to authorize this transaction. I confirm it. Now that's been sent to the sequencer, to the layer 1 bridge contract. And hopefully here we can see that if I hit the view on Block Explorer, it's a little slow, by the way. It does take like 15. But I do have some ETH that are 2 net across 0.0. But I do have some ETH that I previously had, so we can still have some fun. So let's go to the swap. Now I'm on the layer 2 network. I've already changed the node provider to connect to the roll-up slice layer 2. And so we're going to swap across 0.01 ETH because that's all I have at the moment. We're still waiting for that balance to be picked up by the sequencer, and we'll swap this to USDC. So hopefully what you'll see is I'll have 0.05 ETH after the swap, and then my balance should be around 60 USDC. So let's hit swap. Let's confirm the swap. I'm going to sign off on it. Bam. And now it's been sent off to their sequencer. What should happen is that the sequencer should get my transaction and then return to me an acknowledgement to say, yep, I've received your transaction, and I will finalize it, and I will order it for execution, and then I will finalize it. And as you can see here, my balance was changed. I have the 60 USDC, the 0.05 balance, and of course around here, you can see my balance was also updated. And if we go look at that transaction, I believe it was this one. They're using the Uniswap v2 contract. So I assume they've taken the Uniswap v2 bytecode and deployed it onto their roll-up. Was I wanted to point 그렇다는 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authored to 보면은 pretty cool floor hits. One is pre-committed. So what this is basically saying is that I've given the transaction to the sequencer, and the sequencer has acknowledged
that they've received my 커밋이 되고, transaction. 내 What is 커밋이 currently 된 on the 것들에 roll 대해서 up, what's on 이제 the layer 풀까지 올라간 거 이제 2 finalize가 is not 되는 yet 거죠. finalized with the bridge on track. So transactions was the proof we 영상에서는 abused yet. They've got the unis. I've had no user experience for like 2-3 years. What can I say? It's been a really fun experience to play with. Yeah, any technology we'll ever build within our lifetime, and this is a great demonstration. 뭐 아무튼 익스플로러만 한번 좀 보고 끝낼게요. 그 익스플로러를 가면 스크롤 익스플로러 여기서 링크가 없나? 아 여기도 좀 막혔구나.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그렇죠? 예, 잘 된. 테스트넷을 2-3일 동안 끄겠다고 얘기한 거구나.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정리를 좀 하면은 그 GKVM이 저는 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뭐 이건 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이더리움이 어쨌든 지금 디플레이션 이게 자산이 되면은 이제 저는 이제 화폐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어떤 그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레이어 2 쪽으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레이어 2 같은 경우에서 결국에 뭐 롤업을 쓴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제 롤업에 제출되는 어떤 그 콜데이터로 제출이 결국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제출되는 어떤 값들에 대한 그 트랜지션 피가 이제 일정 수준 이하로 이제 내려가기 전까지는 이제 인프라로서,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의 L1이 이제 클리어링 하우스로서 역할을 하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GK-EVM의 어떤 최적화, 오티마이제이션의 어떤 여부가 굉장히 좀 이더리움 이코시스템을 좀 업리프팅하는 데 좀 중요한 사안이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좀 더 약간 네이티브하게 좀 접근하려고 하는 그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의 PSE랑 그다음에 스크롤 팀의 그 작업들을 좀 약간 계속 캐치업을 하려고 좀 이번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저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네요. 질문하실 분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 블록 프루프만 올라가 있고 어그레이션 프루프까지도 작업이 안 돼 있어서 뭐 이게 지금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라고 좀 얘기가 좀 그래요. 뭐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